오늘 먼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검찰 조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8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출석에 앞서서 지난주에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 의견서를 보면 뭐라고 답변했을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감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이배 의원을 감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감금 혐의와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감금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빵도 나눠 먹고 마술쇼도 했다.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무슨 감금이란 말이냐. 그리고 최이배 의원이 감금당할 정도로 그렇게 허약한 사람이냐. 이런 주장을 폈고요. 그리고 기물파손 문제가 있지요. 의안과에 팩스 접수하는데 이은재 의원, 우리가 이따가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만 이것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먼저 관련된 화면들을 먼저 좀 보고 그리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이배 의원의 방에서 못 나오게 직접 지시했습니까?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최이배 의원 감금하게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오늘 진술 어떤 행사할 텐가? 회의가 불법이면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 수상히 설명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국당 의원 불출석 방침 계속 유지하십니까? 의원 감금과 회의 조심하세요. 방해 일정을 직접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직접 책임지신다는 게 법적 책임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네, 황교안 대표가 맨 먼저 검찰 조사를 받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고소고발이 돼 있는 60명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조사를 받은 현역 의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아직 출석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감금 그리고 또 의사진행 방해, 의원과 점거 이런 것들인데요. 먼저 감금 부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이배 의원 감금했을 당시 상황을 한번 먼저 보시죠. 저희 다 감옥 갈고 앞에 있어요. 이미 다 끝나가. 민정관이 열어주시고 했잖아요. 내가 어디 가만히 있었지? 내가 어디 그리고 경찰 가만히 있었어. 정치적 문제 끼기 싫어해. 지금은 우리 당 의원님들하고 차분하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전화도 자유롭게 하시고요. 지도부하고 아마 통화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당 의원님들은 나오셔서 뭐 설득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예, 그냥 단순하게 저를 방에서 못 나가게 막고 계실 뿐입니다. 지금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좀 활짝 열어주세요. 앞에. 안 되라고! 통로 좀 붙여주세요. 몸싸움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결국은 소방이 와서 창문을 뜯어내는 방식으로라도 제가 감금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자 의원님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자신들도 물러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변호사 두 분께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서정욱 변호사, 지금 저 상황이 감금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놓고 이제 다투고 있는데 일단 감금 혐의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적용된 혐의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금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감금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할 것 같아요. 예. 감금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장소적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 그러면 이제 최이배 의원이 투표하러 가야 되는데 예. 거기에 못 가게 막고 있으니
장소적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구성 요건은 감금에 해당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왜 감금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형법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고 책임 조각 사유가 없고 3단계로 구성됩니다. 예. 근데 저는 판례에 적은 것처럼 구성 요건에게 감금이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이제 형법 20조인데요. 형법 20조에 보면 결국 이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 정당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왜 정당한 행위냐? 정당한 행위의 유형 중에 소극적 저항 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개념이. 그렇다면 이걸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고 예. 그다음에 불법 사보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소극적으로 못 가게 막고 저항한 거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 이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게 정당행위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당 행위라서. 예.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낸 의견서를 보면 예. 그 출석하면서는 이제 정당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견서에는 거기에서 빵도 나눠 먹고 마술쇼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전하면서 어떻게 감금이냐 하는 건데 그런 분위기도 감금죄가 아니라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나요?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 양형 요소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요. 아. 저는 이제 빵을 나눠 먹든 마술쇼를 하든 뭘 하든 예. 감금은 이게 감금은 맞아요. 감금이다. 감금은 감금인데 다만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소극적 저항행위는 정당 행위니까 예. 위법성 조각으로 보는 거예요. 김한규 변호사, 그러면 왜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런 설명을 하려고 했을까요? 네, 그게 사실은 뭐 어차피 이제 정치인이고 물론 법조인이긴 하지만 지금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아주 쉽게 즉 이게 감금이 아니고 그냥 예. 편하게 지냈다 이런 취지로 좀 예. 말씀을 하신 건데요. 사실은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본인 전문가시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감금에 해당되는 건 본인도 알고 있을 거고요. 다만 그게 이제 서 변호사님이랑 저랑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예. 이제 서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어떤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 이제 유법하지는 않다. 예. 그것이 정당 행위다. 예. 그러니까 소극적 저항 아니냐 하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뭐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이 시청을 했고요. 이게 과연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인지 물론 큰 틀에서는 지금 뭐 패스트트랙 지정 상정 자체에 대해서 지금 뭐 저항한 거니까 소극적 저항이라고 보는 건라고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방해한 겁니다. 예. 예, 의사 진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거고 다만 뭐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그다음에 양형을 정할 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형벌 5년 이하의 징역도 있지만은 벌금 규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가볍게 좀 처벌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소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당이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당으로서의 어떤 좀 힘이 겨웠다 이런 정황으로서 정산 참작이 될지언정 외형적으로는 이거는 뭐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감금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과 감금을 지시한 행위 중에 어떤 게 더 중합니까, 벌이? 이게 뭐 법률 용어로는 이제 지시했다고 그러면 교사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 일반 의원들이 만약 그 지시에 따라서 감금을 했다고 하면 이제 피교사가 되는데요. 예. 이 형법상으로는 형벌이 똑같습니다. 교사한 사람이나 그 시킨 걸 한 사람이나요. 그렇군요. 김용주 의원. 네. 일단 최이배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서 소방관도 부르고 경찰도 부르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네. 그걸 보면 뭐 감금이 아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감금입니다. 그리고 6시간 정도가 지속이 됐고 어쩔 수 없이 물론 이제 그 나경원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린치를 가했다든지 예. 폭력을 쓰지 않았다. 서로의 입장을 다 이해하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예. 것을 아마 최이배 의원조차도 이해했을 것이다. 서로의 입장을. 뭐 그런 정도는 국회의원들끼리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엄격하게 법적으로는 감금인 것이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해당되고 예. 주거 침입죄가 해당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저는 그 서정우 변호사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소극적 정당 방해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다수 정당끼리 손을 잡아서 아주 극소수 정당을 없애버리는 법안을 그렇게 통과시켰다. 만약 그렇게 됐다 예. 그러면 저런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 정당 방위로서의 정당성 확보에 대한 그나마도 어떤 호소는 할 수 있을 정도에 지금 이제 10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이 말하자면 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력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정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더 근본적으로 보면 총선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의 의석수를 나눠주는 이유는 다수 의석을 가진 사람들이 힘있게 일을 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소수 의석 가진 사람들이 방어할 수는 있어도 저렇게 강금하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제1야당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 말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정운갑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이제 저런 물리적 폭력적 행위를 하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만든 것이죠. 그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이 있는 것이고, 근데 엄격히 저 문제는 어떤 국회 일정 자체를 봉쇄를 시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선진화법 위반의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뭐 검찰 조사는 거기서 추가적인 또 다른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이거를 좀 더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예. 지금 한국당 주장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항권이다. 불법 사범에 대한 저항이다라는 논리를 펴니다만 100번 양보해서 설령 그렇다 손치더라도 분명히 대한민국 사법적 질서가 있단 말이죠.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게 있고, 특히 보수가 강조하는 것이 법치입니다. 법의 준수. 그렇다면 법의 절차에 맞게 필요한 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받고 사법적인 절차 과정 속에서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그 자체를 마치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탄압 행위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펴는 것, 그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이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특히 그날 과정은 많은 국민들이 생중계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혜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상 초유의 그 창문 인터뷰라는 그런 것도 좀 진행된 바를 다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어떤 국회를 떠나서 법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좀 사법적 절차적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서 판단을 받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무릎을 꿇고 나가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모습까지 봤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의안과에서 팩스 소동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실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장면도 한번 보시죠. 공문서랑 세상이 저희가 가야 될 거거든요. 가야 될 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포함하라. 팩스 접수는 엄청 거예요. 팩스라는 게 의료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팩스를 받으라고 누가 지시했나? 팩스가 들어왔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팩스입니까? 그렇죠? 빼면 안 되죠. 이게 누가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뭐가 갔으니 그거 한번 그런 얘기 없었어요? 이거를 왜 퍼갔어요? 그냥 래퍼를 두면 되지. 그냥 래퍼를 두면 되잖아. 아니 무슨 서류를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팩스로 접수하는 그런 국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이걸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죠? 김성환 평론가. 팩스 서류로 접수하는 거죠. 저 협박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제가 물어봤어요. 방금 전에 영상이 나올 때. 법률적으로 혹시 협박에 해당되는 거 아닐까? 뭐라고 그럽니까?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가운데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하지만 그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그 위압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여쭤보니까 협박은 아닌 것 같다. 법률적으로 또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인질범이 아이를 납치했어요. 납치했는데 굉장히 착하게 대우해줬어요. 예. 마술 쇼도 보여주고요. 먹을 거 많이 주고. 근데 굉장히 착한 인질범이에요. 그럼 착한 인질범은 처벌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국회법 166조 이제 선진화법 조항이 166조인데요. 방금 전에도 이제 취지를 설명하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과거 우리가 날치기도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날치기를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몸싸움 벌이고 도끼가 등장하거나 소화기를 뿌리거나 이런 모습들이 등장했습니다. 예. 그거 다 하지 말자는 거였거든요. 그럼 뭐냐면요. 막는 것. 그러니까 다수의 힘을 통해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그걸 물리적으로 막는 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문고리를 하나 두고 양쪽에서 모두 다 처벌할 수 있는 조항으로 만든 게 바로 국회법 조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금한 행위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다수의 힘을 통해서 물리적인 행위로 뭔가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게 바로 국회법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모습은
다수의 힘을 통해서 뭔가 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를 못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법과의 절차에 따라서 토론을 하고 그게 자동으로 절차에 따라서 상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통과 가부가 결정되도록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안가에 가서 뭔가 폭력을 행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다수의 의원들이 가서 물리적으로 뭔가를 행사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수영 교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먼저 이게 원인이 되는 게 이게 불법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제 개정된 국회법에 국회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사고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의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걸 원인으로 드는데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저도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근데 저렇게 헌법에 명시된 저항권을 말하려면은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뒤에 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달 황교안 대표가 출석을 하셔서 모든 책임 나에게 있다. 사실 아무 관련이 없었던 분이잖아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지휘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그런데 사실 이제 검찰은 국회 방송을 2차례나 다 압수수색했어요. 이미 VCR, CCTV 다 확보된 상태에서 예. 물증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다라면은 헌법에 명시된 저항권을 국회의원들이 성실하게 출석을 해가지고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당당하게 이것은 저항권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이 그러니까 실정법의 일부 위반된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분리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 무조건 저렇게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건 정치적으로 해법하겠다. 근데 과연 저걸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까요? 저는 결국 이 패스트트랙 이 사안도 결국 내년 총선을 겨냥한 모든 사람들의 이게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총선에서 과연 민심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더 길게 봐야 되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렇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여기서 그만합시다 라는 이런 모습들은 저항권을 주장하는 저런 국회의원의 그런 특권을 가진 자세로는 정말 저는 부당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관심은 두 가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출석했는데 아직 59명 의원 남아있죠. 과연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의원들이 있을까?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정갑 실장 전망하시기에 더 이상 출석할 의원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뭐 황교안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당초 방침대로 출석하지 않겠다. 예. 나경원 대표도 검찰 출석해서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대리 출석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로 얘기했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지도부로서는 왜 그런 입장을 내느냐 하면 어쨌든 당시에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의원들이 움직인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국가 선진화법이라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저 문제가 예를 들면 위반이라고 인정이 됐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인데 그렇다면 해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거의 사형 선고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표출은 안 되지만 해당 의원들은 부글부글할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당 지도부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이 문제를 뭐 정치적 타협을 하든 물밑 교섭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걸 풀어나가야지 이걸 다시 검찰이라든가 어떤 사법적 질서 속에 맡겨놨을 경우에 그냥 내팽개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지금 화면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굉장히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 문제를 뭐 순순히 응하기보다는 어쨌든 검찰의 움직임 보면서 정치적 탄압이란다 여러 다른 요인들을 찾아서 공세를 펴면서 대응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뇌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이와 관련해서 한 예가 있죠. 한번 들어보고 김명주 의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실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명백히 불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의 고리를 끊고 패스트트랙을 중단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매우 시급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이 결정을 유예하고 있고 하는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 다른 당 의원들 뭐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뭐 당의 그 방침이 있나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그동안의 입장과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네. 아무튼 뭐 조사 받으시지 마시라. 일단은 당 나가지 말한다고 해서 안 나가는 것까지는 뭐 어쩔지 몰라도 마음이 편하겠느냐 하는 건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중을 가릴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조사받지 않더라도 기소할 사람은 기소할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중하지 않고 경하다 하는 사람들은 일정 정도 협조를 해서 지도부를 현재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어떤 출렁거림들이 또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현재 나경원 대표가 얘기하는 어떤 헌법의 문제라든지 뭐 헌법재판소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나 그런 정당성 자체를 국민들이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마치 독재적인 그 기재라고 하는 것도 예. 순전하게 보면 그 기재 운영에서 독재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수사에서 비리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원래 원칙이라고 한다라면 예. 절반의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당대표나 뭐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있을 국회의원들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그런데 출석해서 조사 안 받아도 검찰이 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죠? 네, 아마도 다른 의원들이 지금 원내대표 받은 이상 현재 상황에서는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조사를 안 받을 것 같은데. 예. 결국은 증거 문제거든요. 검찰에서 뭐 CCTV 뭐 압수수색까지 한 마당에 뭐 중대 명백한 뭐 피의 사실이 있으면은 아마 그냥 일괄 기소해도 아마 재판 통해서 서거 판단 받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조사 더 이상 받지 않고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뭐 1회, 2회, 뭐 3회 뭐 어느 올렸다가? 정도까지 소환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명분은 쌓여야 되는 거니까 예. 절차도 필요하고요. 예. 근데 끝내 이제 소환을 하지 소환했으나 않으면 불응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